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 QR코드 수정 과정이에요. 수정 과정. 이 수정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교과서 개정되면서 싹 다 빠졌는데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테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QR코드로 심화로 따로 이제 빼드렸는데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안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수정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자하고 난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정자고 이게 난자예요. 이름 써드릴게요. 뭐 다 알겠지만 정자 그 다음에 이게 난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쭈쭈쭈쭈쭈쭈 두 마리가 합쳐졌어요. 요거를 우리가 수정이 된 계란이야. 그래서 수정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선은 정자하고 난자가 생성이 이미 끝난 거예요. 정자하고 난자가 지금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면 감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자하고 난자가 이미 만들어졌다. 그럼 감수 분열은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 이 정자하고 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 수에 대한 부분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이면. 23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핵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감수 분열이 이미 끝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N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핵상. 우리는 내센트 강에서 공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첫 번째 과정에 수정소가 분비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수정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물질을 분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야,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니? 남자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자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자의 생식기관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간략하게라고 그랬어. 자세히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칭이에요, 좌우가. 그래서 여기 하나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궁이고 여기가 이제 감수 분열이 진행되는 난소. 생식기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팔관, 그 다음에 여기가 수란관. 여기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자주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신이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정자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자의 생식기관이잖아요. 이제 생식 주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난자가 배란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 난자야. 배란이 지금 됐어. 자, 여기에서 배란이 한번 이루어져. 그러면 28일 뒤에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배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28일 뒤에 여기서 배란이 일어나고. 되니?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지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가? 자, 그러면 난자는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정자가 운이 좋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근데 정자가 눈이 있습니까? 실제로? 눈이 존재해요? 아니, 눈이 있다라고 쳐. 보여? 여기에서 난자가 나온 게? 여기를 관통해서 볼 수 있냐고. 투시력이 있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헛걸음하는 거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이쪽으로 다 몰려갈 수 있었느냐 이거지. 그렇지? 난자 자체 내에서 뭐가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화학물질, 수정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 수정소가 분비되는 쪽으로 정자들은 이렇게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얘랑 만나게 되면 이 수란관 상단부 있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아, 그래. 난자에서 수정소가 분비가 되어야지만 정자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얘 정자가 난자 있는 쪽에 도착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난자의 그 동그란 벽면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정자의 머리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머리하고 난자의 벽면하고 어떻게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부딪힘과 동시에 똑똑똑 뭐 하는 거야? 놓고 하는 거라고. 근데 정자를 조금만 자세히 그려보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정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자 머리예요. 여기에 이제 염색체가 있을 거예요. 세포의 핵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머리 있는 부분에 꽃갈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 정자가. 되니?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를 우리가 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뾰족할 첨자예요. 이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생겼죠. 이 뾰족한 부분이 난자 벽면에 부딪힘과 동시에 이렇게 쑤시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첨체가 터지면서 이 난막 있죠. 난자의 막. 요거를 이렇게 분해해요. 알겠니? 녹여가지고 머리를 집어 넣는 거야. 뭔 말이지, 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으로 들어가는 몸통 같이 생긴 요 부분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이 꼬리 있는 부분, 이 꼬리 있는 부분으로 에너지를 넘겨줘요. 이 꼬리를 우리가 편모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털은 우리가 편모라고 얘기해요. 모자, 털모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정자가 난자 있는 쪽에 가까이 접근을 해왔고, 이 첨체로 들어가는 뾰족한 부분이 난막에 부딪히면서 노크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나 지금 도착했어, 난자야. 이제 문을 열어줘. 첨체가 터졌어요. 이 안에 난막 분해 효소가 나와요. 그러면서 요 겉부분 있죠. 난자에 막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가 수정돌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 여기를 수정돌기라고 얘기해. 이 수정돌기가 돋아 나오면서 이 난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정돌기가. 그러면 이 정자의 머리가 난자 안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꼬리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꼬리는 여기서 잘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자가 도착하게 되면 난자하고 부딪히게 될 거고, 그러면 난자에서 수정돌기가 생성이 될 거고, 날생자예요. 그럼 정자가 안으로 수월하게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다. 되니? 근데 중요한 거는 난자 하나에 반드시 정자 하나가 수정이 되어야 돼요. 가끔씩 왜 그런 거 질문 너희들 들어올 때가 있는데, 쌤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난자에 정자가 동시에 두 마리가 같이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치? 무조건 한 마리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감수 분열했잖아. 난자가 N이고 얘도 N이야. 결국에는 얘네 두 마리가 만나서 맨 마지막에 수정나는 2N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악이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자가 미친 척하고 두 마리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정자 한 마리당 N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또 한 마리가 더 있지, N이지. 난자도 N이라고. 그럼 세 마리가 합쳐지면 몇 N이 되는 거야? 3N이 되는 거지. 수정이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미친 척하고 두 마리 같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한 채 얘네들 태화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임신 실패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실패는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임신을 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다수정 방지막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성이 돼요.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바깥쪽에 울타리를 치게 될 거야. 펜스를. 네? 펜스를 쳐주면서 다른 정자가 두 번째 도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정자가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오는 거라고. 응? 울타리 쳤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난자의 핵과 그 다음에 정자의 핵이 서로 만나서 나중에 2N이 되면 아 수정이 끝났어. 요거를 우리가 수정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남자는 정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정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 감수 분열 배웠던 전 과정 있죠. 그거를 다 거쳐서 정자가 만들어진 게 맞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이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교과정 바뀌면서 이게 그냥 다 빠져버려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QR코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분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세히는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분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1분열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하튼간 염색체가 두 개가 한 쌍이었고 뭐 복제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염색체로만 남게 된 거. 그치? 그 다음에 2분열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염색 분체 한 가닥만 남는 걸로. 그래서 염색체가 두 개, 한 개. 이 과정까지가 1분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에서 그대로 또 다시 한 개잖아요, 지금. 그치? 여기가 이제 2분열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정자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난자는 세포 분열이 진행이 돼요. 감수 분열이 진행이 돼요. 딱 요 시점.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난자가 만들어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난자가 만들어질 씨앗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여자아이는 태어나요. 그래서 폐경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식 기능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면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그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시작하게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씨앗이 여기에 가만히 멈춰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첫 번째 씨앗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이 난자의 형태가 딱 요 형태라고요. 이미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 과정을 이미 다 진행시켰어요. 여자애들은. 오케이?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예 없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찍고 정자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난자를 만나러 가는 걸로. 네?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냐면 여자는 참 특이하네요. 어떻게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감수분열이 진행이 됐고 뭐 이거는 그렇다 치면 그치? 아니 왜 여기에 멈춰 있었던 거죠? 왜 이 이상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여자는 글쎄 이거는 약간의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한데 여자가 임신하죠? 남자가 임신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난자가 이렇게 띵 하고 완성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진화 과정이 약간 이상하게 어긋나게 되면서 남자가 없이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니? 단일 생식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니? 이게 되게 위험해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진화가 복잡한 과정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빠꾸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가지. 그리고 나는, 뭐 남자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라고 생각해. 얼마나 황당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간에서 멈췄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자를 만나게 되면 이 이분열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왜 정자를 만나야지 이분열이 진행되는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 있었던 아이들이 이분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분열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정자 안에 있는 핵하고 결합해서 수정란이 완성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결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심하더라.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그 전문 서적에서 찾아서 한번 봤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여자만 폐경기가 있을까? 여자 폐경기 오고 나면은 갑자기 확 늙어요. 건강도 되게 적신호가 많이 오고 이제 더 이상 생식 기능이 없어지니까 폐경기 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생리 안 한다는 얘기죠. 봤더니 이 정자 같은 경우에 이게 정자 머리거든요. 난자한테는 없는 정자한테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중심립이에요. 중심립. 중심립 기억나? 선생님이 세포 분열로 들어가는 부분에 여러분들 그 교과과정상에서 교과서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부분에서 중심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싹 다 빠졌어요.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응?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기능이 있어. 근데 그걸 무시한 거지 그냥 중등 과정에서. 그치? 그래서 이 중심립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방추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방추사가 있어야지만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태아 때는 괜찮아.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1분열 끝나고 나서 더 이상의 중심립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2분열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중심립이 없으면 방추사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염색체를 우리가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해져요. 알겠니? 근데 그걸 누구는 가지고 있다고? 정자는 가지고 있다고.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정자는요. 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을 이미 다 끝낸 애예요. 얘는 중심립이 필요 없는 애라고. 그치? 근데 얘가 가지고 있어. 얘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어. 근데 중심립이 없어. 되게 웃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진행이 되려면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돼? 중심립이라는 정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필요한 걸 정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자의 머리 안에는 정자 머리 안에는
난자의 그 이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자 안에 있는 중심립을 빌려서 이 난자 안에 있는 이 감수 분열 있죠? 이 분열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려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니? 사람 몸이 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됐을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근데 여자 혼자서 임신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게 여하튼간 남녀 성비가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자손을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화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로 보면 조금 더 커져요. 알겠니?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애를 계속 만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죽어? 그럼 내 자손들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자손이 다양하게 되면 걔 중에는 살아남는 애들이 생기거든.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단일 생식하면 안 돼.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혼자서 계속 출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버리게 되면 남자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알겠니? 그럼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비가 뭘로 계속 바뀌겠어? 그냥 여자로 계속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라고 하는 성별 자체가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손은 어때요? 나랑 그냥 똑같은 아이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환경 변화 일어나면 인간은 멸종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남녀 성비가 따로 존재하고, 그렇죠? 성이 따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섞어가지고 아이를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또 혼자서 그냥 막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열쇠의 키를 누구한테 준 거야? 남자한테 준 거야. 그렇지? 여자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자의 그 생식기관에 대한 부분 선생님이 여기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거 조금 참고해서 보시라고 노트 안에다가는 그림을 채워서 넣어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이 설명을 같이 넣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필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림 굉장히 깜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고요. 이제 다음 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임신 과정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QR코드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볼게요. 안녕.